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0을 넘긴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괴짜라고 부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괴짜라는 말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뭐든 남들처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 깨달았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인생의 여정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났는지, 어떻게 쓸모를 찾았는지, 어떻게 단순함 속에서 자유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상실을 겪고도 어떻게 남은 시간의 의미를 찾았는지 말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괴짜의 탄생. 젊은 시절, 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려고 애썼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대학에 가려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결혼도, 아이도, 집도 남들처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르면 손가락질 받을까봐,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20대 때 일입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말했습니다. 그림으로 뭐 먹고 살려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 구해라. 그래서 붓을 놓았습니다. 남들이 안정적이라고 하는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나왔지만 매일이 괴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30대, 40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 눈에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좋은 차를 사고 좋은 동네에 집을 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 불안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이제는 압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기준이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생각이 제 모든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습니다. 그게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50대 중반 큰 병을 앓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으면 후회하겠구나. 그때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더 이상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고. 퇴원하고 첫 번째로 한 일은 회사를 그만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쳤냐? 은퇴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만두냐?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짐을 줄인 것입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다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한 일은 하고 싶었던 것을 시작한 것입니다. 20대 때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그림이냐? 괴짜 됐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괴짜라는 말은 남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니까요. 이상하게도 남의 시선을 버리니 비로소 제가 보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것을,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고 자연 속에 있을 때 편안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두 명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았습니다. 이런 게 저였습니다. 60년을 살고 나서야 알게 된 저 자신이었습니다. 괴짜가 되고 나니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없으니 에너지가 남았습니다. 그 에너지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괴짜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쓸모의 철학. 평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고 돈을 벌었고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제가 쓸모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무용함, 쓸모없음, 더 이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출근할 곳도 만날 동료도 없었습니다.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텅 빈 시간이 무섭고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시계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기계식 시계.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고장 났던 것입니다. 버리려다가 문득 고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계 수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책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시계를 열었습니다. 작은 부품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기름이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분해해서 닦았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도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계를 다시 조립했습니다. 태엽을 감았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이 시계처럼 저도 멈춰 있었구나. 은퇴하고 나서 제 시간도 멈춰 있었구나. 하지만 시계를 고치면서 제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쓸모 있었습니다. 쓸모는 직장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이 쓸모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시계를 고치는 것도 쓸모였습니다. 정원에 꽃을 심는 것도 쓸모였습니다.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쓸모였습니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쓸모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고장난 물건들을 고쳤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돈을 받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일과 존재의 의미는 연결돼 있지만 일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숨쉬고 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쓸모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한 쓸모가 아니라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쓸모를 찾는 시작이었습니다. 고장난 시계가 다시 흐르듯 멈췄던 제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진짜 저를 발견했습니다. 단순함이 주는 자유.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명품 시계. 가질수록 행복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벌었고 원하던 것들을 샀습니다. 집도 넓혔고 차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가질수록 더 원하게 됐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사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바꿔야겠다. 끝이 없었습니다. 욕망은 계속 커졌고 저는 그 욕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신경 쓸 것도 많아졌습니다. 관리해야 하고 보호해야 하고 걱정해야 했습니다. 도둑이 들까봐 망가질까봐 불안했습니다. 물건이 저를 소유한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소유한 게 아니라 60대 중반 결심했습니다. 줄이기로, 비우기로 먼저 옷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더니 입지 않는 옷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안 입은 옷, 사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입은 옷들. 언젠가 입겠지.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옷장의 80%를 비웠습니다. 남은 건 정말 입는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마다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 앞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는 가전제품, 장식품, 책들 하나씩 내다 팔거나 기부했습니다.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버리고 나니 시원했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제 집은 매우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만 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식탁. 그게 전부입니다. 장식품도 거의 없습니다. 벽은 비어 있고 선반도 텅 비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너무 삭막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단순함이 좋습니다. 청소하기도 쉽고 관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명확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복잡한 생각이 줄었습니다. 욕망도 줄었습니다. 예전엔 백화점에 가면 사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밥 먹을 그릇, 입을 옷, 잠잘 침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사치입니다. 돌이켜보면 불행의 많은 부분이 필요 이상의 욕망에서 왔습니다. 남보다 더 가져야 해. 저것도 있어야 완벽해. 이런 생각들이 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살기로 하니 그런 불행이 사라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적게 가진다는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 저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풍족합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단순함이 준 선물입니다. 상실과 기억의 자리. 저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제 자랑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했습니다. 작은아들은 활발하고 명랑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사람들을 좋아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잔인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갔습니다. 35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갑자기였습니다. 전날까지 멀쩡하던 아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 후 작은 아들도 갔습니다. 병이었습니다. 투병 끝에 40의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부모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슬픔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처음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나?
왜 내가 아니라 아들들이 먼저 갔나? 원망했습니다. 하늘을, 세상을, 저 자신을. 밥맛도 없었고 잠도 안 왔습니다. 아들들 방에 들어가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내도 무너졌습니다. 둘이 말없이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서로 위로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는다고 아들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아들들이 슬퍼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을 위해서라도 잘 살기로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전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육신은 사라지지만 기억은 남습니다. 사랑은 남습니다. 제 안에 두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을 때, 아들들이 좋아하던 노래를 들을 때, 아들들을 닮은 아이를 볼 때, 저는 아들들을 느낍니다. 아, 아들들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 옆에 다른 것들도 자리 잡았습니다. 감사, 사랑, 추억. 아들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의 감동, 아이가 처음 걸었을 때의 기쁨, 함께 웃고 떠들던 저녁 식탁. 그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함께했던 시간이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아들들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놓아주는 법. 그래서 저는 아들들에게 감사합니다. 제 아들로 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가끔 아들들 무덤을 찾아갑니다.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잘 지내고 있다. 너희 걱정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봅니다. 아들들이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실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도 사랑의 일부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들들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남은 시간의 쓸모. 이른을 넘기니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늙음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늙으면 쓸모 없어진다고,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늙어보니 다릅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입니다. 다른 방식의 존재입니다. 젊을 때는 빨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늙으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 하늘을 나는 새, 이웃의 미소. 예전엔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늙음은 축복입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저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없고 멀리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합니다. 이웃을 만나면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에 미소 짓습니다. 젊은 엄마가 지나가면 아이가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엄마가 기뻐합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봅니다. 별것 아닌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 존재의 의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쉰다는 것, 느낀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무서웠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늙어가며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그것처럼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기쁨도 많았고 슬픔도 많았습니다. 사랑도 했고 사랑받았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감사한 것이 더 많습니다. 죽음이 오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듯 편안하게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아빠 왔어? 하며 웃으며 반겨줄 거라고. 그 생각을 하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 숨쉬고 있고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저는 이렇게 쓰려 합니다. 첫째,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햇살을 느낄 때, 바람을 맞을 때, 모든 순간에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친절하게 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습니다. 작은 친절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순하게 살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더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복잡함을 피하고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찾겠습니다. 넷째, 사랑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사랑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늙어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억하겠습니다. 두 아들을 함께했던 사람들을,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제 남은 시간의 쓸모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괴짜라고 부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산다고,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괴짜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제 방식대로 삽니다. 작은 집에 살고 낡은 옷을 입고 혼자 산책하며 그림을 그리고 고장난 물건을 고칩니다. 큰 욕심 없이 단순하게 조용히 삽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만약 젊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가지세요. 단순할수록 자유롭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세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만이 죽음을 넘어 남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 가득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매일 보는 석양이지만 오늘따라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는 괴짜 노인입니다. 이른을 넘긴 두 아들을 잃은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제 안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기억, 사랑, 감사. 내일 아침에도 저는 눈을 뜰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것입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 것입니다.
쓸모있게, 의미있게, 감사하게. 언젠가는 제 시간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살았고 잘 살았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참 좋은 삶이었구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을 것입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괴짜가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답게 사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쓸모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